안녕하세요. 그레코만영입니다. 일본 파락, 상정된 후지산 분화로 도쿄 수도권역 초토화, 지진 해일에 의해 약 2만 명의 사망, 실종자를 낸 후쿠시마 원전 대참사는 상정치를 무시한 결과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3시간 안에 교통, 통신 등 수도권 기능이 마비된다고 본다. 일본 정부 중앙방재회의 전문가 그룹이 후지산의 대규모 분화에 수반하는 화산재의 피해를 추정해 처음으로 공표했다. 수도권이 기능 부전에 빠질 정도로 분화가 일어나면 산키스에 위치한 야마나시 시조카 양현에는 용암류나 화산 분출물에 의한 피해에 휩쓸린다. 이는 신형 바이러스 감염 위협에 더하여 더욱더 불안을 부추기고자 하는 것만은 아니다. 역사상 후지산에서 적어도 10차례의 분화가 일어났고 후지산이 분화한 것 중 매우 큰 규모에 속하는 1707년의 호에이 대분화는 관동지역 일대에 대량의 화산재와 화산암을 쏟아부어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었다. 수많은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에 시달렸고 부석과 스코리아 등의 화산 분출물이 최대 3m 높이로 쌓이고 가옥과 창고는 파괴되거나 소실되어 비축된 식량이 사라져버렸다. 전답은 경작이 불가능하게 쑥밭이 돼버렸고 용수로는 매몰되어 농업용수의 공급이 끊겨 심각한 기근에 빠졌다. 전답을 복구하기 위해 한쪽으로 모아둔 화산재는 비가 내릴 때마다 하천으로 유입돼 한 곳으로 몰려 쌓여 여기저기 일시적인 댐을 형성하여 수해를 주고 물사태를 일으켜 하천의 제방을 무너뜨리고 평야로 화산재가 다시 유입돼 많은 전답을 황폐화시키기도 해 다시 복구하는 데 진이 빠지게 했다. 이 후지산 호에이 대분화 이후 잠잠해졌지만 지하 깊은 곳에서 지진 활동이 보여져서 화산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기상청의 견해이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 나흘 만에 진도 6.4, 최대 진도 6강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진원이 후지산 남쪽 기슭이었던 것에 긴장을 늦출 수 없었었다. 대지진이 후지산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명확해서 방재기관과 전문가가 잠시라도 관심을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호에이 대분화가 시작되기 49일 전에도 추정진도 8.6 정도의 거대 지진이 일어나 사망자 2만 명 이상, 붕괴 가옥 6만 호, 해일로 유실된 가옥이 2만 호에 달했기 때문이다. 호에이 분화 정도가 지금 일어나 가장 피해가 클 때 불과 3시간 내에 수도권 인프라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해 시간이 경감에 따라 범위가 넓어져 지상을 달리는 철도는 도쿄와 주변 6개 현들에 걸쳐 전부 정지되고 화산재가 산밀에 이른 지역들은 정전이 일어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량이라도 철도는 화산재에 약하다. 전자기기도 화산재를 흡입하면 오작동을 일으킨다. 철도나 차량 이동이 제한되면 물론 정전이나 단수 등이 광범위하게 미쳐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 비가 내리면 화산재의 피해가 확대되고 비의 세기에 따라 그 피해는 예측하기 어렵게 된다. 전력망이나 통신망에 전선이나 안테나 장애가 증가하게 되며 지붕에 쌓인 화산재의 무게로 목조 가옥이 붕괴되고 돌과 흙가루가 발생하기 쉬워진다. 더 황폐하게 하는 것은 화산재의 총량은 4억 9천만 세제곱미터에 이르러 이 양은 동일본 대지진의 재해 폐기물과 해일 퇴적물이 10배가 넘는다. 화산재의 정체는 타오르는 재가 아니라 미세한 유리 조각으로 물에 녹는 일이 없다. 분화가 종식돼도 이것들을 어떻게 제거하고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는 매우 난제가 된다. 다양한 인프라가 컴퓨터 네트워크로 뒷받침되는 현대사회는 화산재 앞에 매우 취약하다. 만일 대규모 후지산 분화가 일어나면 고도로 발달한 도시 기능은 정지하게 된다. 더불어 국내외로 미칠 파장도 가늠하기 어렵다.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연안에 있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를 시작해 원자력 시설의 해일 대책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았고 또 막상 닥쳤던 대지진이 추정했던 것 이상의 규모여서 미증유의 원전 사고까지 일으키는 심각한 참사로 이어졌었다. 따라서 후지산 분화도 1707년의 호에이 대분화 이후 300년 이상이 경과해 언제 화산이 폭발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서 더구나 동일본 대지진이 예상 이상으로 지진 해일이 왔듯이
후지산도 상정 이상으로 터질 수 있다. 화산 활동을 멈출 수는 없고 분화의 시기와 규모 예측은 어렵기 때문이다. 사는 곳이 어떤 자연 조건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일본 보도. 맞는 말이지만 광범위하게 거대 불덩어리를 밑에 깔고 있으니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생각하면 적절한 말이 될성 싶지는 않다. 저는 2차 대전 후 지진으로 세계 유례없던 피해를 입은 것 중 하나인 한신 아와지 대지진 등 일본 내 곳곳에서 수많은 지진을 직접 겪으면서 지진으로 이제 죽는구나 하고 느껴진 것이 여러 번 됩니다. 10여 층 되는 빌딩형 아파트 1층에 살던 때 큰 지진이 한밤중에 와서 그 위력이 어찌나 컸든지 아내와 다른 방에 있던 아들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 겁에 질려 내 품으로 달려와 3명이 끌어안고 저는 그래도 가장인지라 주변을 살펴보니 진동 정도가 아니라 엄청 크게 휘청거리는 벽을 봤을 때 1층에 있어서 곧 건물이 무너지면서 꼼짝없이 이제 죽는구나 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쿄 직장생활 지진 때는 크게 흔들리는 8층 건물 내 사무실에서 자기 책상들을 각기 부여잡고 일본 직원들과 제가 서로의 눈들을 마주보며 짧지 않은 시간을 흔들흔들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공포에 젖은 두렵고 처량한 회상도 있습니다. 도쿄 위 후에 군마연이 되는 카미츠케노 쿤이 고분에서 호족의 수장의 조선계의 특징이 발견되었다. 순간 예적부터 일본에게 은혜를 베풀어 왔지만 그곳에 살고자 하지 않아 계속 다스리지 않은 선조들의 지혜가 스쳤다. 이상 그레코 만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